아직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해봄 시니어 코칭센터의 정영수 기획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더해봅니다. 더해봅니다. 진심을 더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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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더해봅니다. 더해요 더해요 더 웃어보아요. 더해봅니다. 더해봅니다. 행복이 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요? 방금 소개받은 더해봄 노인복지센터의 기획이사 정용수라고 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는 지 보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노래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복지센터 이름이 더해봄입니다. 더해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생님, 뭘 더하잔 말이오? 내가 이날 평생 살아왔는데 뭘 또 더할 것이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하기 한 2, 3일 전에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침대에서 고민하다가 뭘 더해볼까? 그래, 진심을 더해보고 사랑을 더해보고 웃음을 더하면 행복이 올 거야 라는 주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 멋지십니다. 반갑고요. 오늘 인생 디자인학교의 인디TV 43회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한만정 교장선생님, 강윤정 이사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약간 무거운 이야기 될 수 있지만 나의 이야기, 왜 우리가 품격 있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공유하면서 저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 디자인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디자인학교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함께라서 행복한 인생 디자인학교. 함께 행복.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생각해보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저의 인생이지만 저는 그동안 꿈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심고 가꾸는 사람. 접니다. 멋진가요? 맞아요. 네, 멋져요. 근데요, 저의 이모티콘 옆에 그 고래 그림이 있잖아요. 고래 그림은 저 깊은 바다에서 작은 물질 하나가 큰 파도가 돼서 큰 물결로 바다를 움직이듯이 나의 작은 몸짓 하나가 큰 파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고래의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저는 1959년, 본의 아니게 제 나이를 얘기하기 전에요.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산 자락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제 위에 있는 순위에 있는 3명의 형님은 저 세상으로 가셨고, 그래서 41살의 어머님이 저를 낳았는데 저의 어릴 때의 소망은 엄마 손잡고 학교를 가보는 게 소망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늙으셔서 막내 아들 손을 잡고 학교를 가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왜 엄마 저를 데리고 왜 같이 학교 안 가봐?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같이 함께 가는 걸 좀 두려워하시면서 안 가시면서 형이랑 가라. 그래서 제 위에는 촌 형님이 저하고 16살 차이가 나는데 형님이 저를 계속 데리고 학교를 다녔고 형님이 아버님 역할을 하면서 저를 키운 것 같습니다. 키웠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30살까지는 저는 꿈을 꾸며 산 것 같습니다. 제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가 그랬잖아요. 제 국민학교 때 꿈은 감히 대통령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자란 애가 대통령을 꿈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꿈이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가 또 선생님이 되었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그 후에 60세까지는 꿈을 심는 사람으로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구리에 사신 분도 계셨다는데 제가 30대부터 60대까지 서울 근교에 있는 구리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예일 비전 스쿨 학원이라는 학원을 저희가 총괄 원장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그 학원 건물만 9층짜리 학원이고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분들이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내 나이가 60이 다 바라보고 있는 날 갑자기 제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의문은 제가 타양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도했는데 이제 본 고향에서 진짜 후배들을 좀 지도해봐야겠다. 내 고향이 전남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고향에서 정말 내 진짜 후배들을 좀 지도하면서 내 여생을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삶을 다 정리하고 아들과 딸은 그곳에서 다 출가를 하고 지금 서울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구리에 살고 있고요. 딸은 남양주 덕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부랑 같이 제 아내와 함께 달랑 두 부부가 아들, 딸을 다 타지에 놔두고 고향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만의 삶을 바꾸자. 내가 고향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으로 와서 이제 학원 선생님 회식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자를 찾아봤더니 녹록치 않더라고요. 문제는 뭐였냐면 가르치는 기술은 좋다. 꿈도 좋고 마음도 좋은데 그 원장 선생님들이 나이가 부담스러운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연세 때문에 저희 학원에 선생님으로 취업하기는 힘들고 전직 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원장 선생님을 더군다나 서울에서 원장님을 시골에서 강사로 채용하기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자리가 얻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제2막을 뭔가를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여생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면서 지내야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해보면 어때? 하고 2018년 2월 달, 그러니까 별거 뭔지 안 됐네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내 얘기를 듣고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일 날 가가호 노인주간보호센터, 지금 더해봄 노인복지센터의 전신입니다. 주치훈 센터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가호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남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과 재미있게 열심히 돌봄을 다하면서 했는데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저 선생님이 얼마나 견딜까? 두세 달 되면 그만두고 나가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몇 조금이나 버틸 수 있으나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알든 모르든 진심을 다해서 섬기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분만은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뭔가 살맛 나는 세상,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마음, 행복한 삶을 과연 살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같이 일하는 복지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때요? 이렇게 제안해봤더니 선생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는 거예요. 아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요양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다른 직종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른 자격을 갖춰야 내가 자격이 돼야 그런 것도 제안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센터장님 지금 주치훈 대표님께서 같이 동승 서로 가는 길에 영주 선생님 예 혹시 복지사 공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복지사 자격증이 2019년 7월 18일 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우리 주치훈 대표님이 바로 제 직종을 요양보호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을 시켜주면서 2019년 8월 1일부터 가가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사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일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삶, 살아있다는 마음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2018년 7월 24일 날 한국 나이로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도 뭔가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은빛대학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쪽에는 좀 달란트있어요. 은빛대학교를 만들자 해서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되기 전에 제안을 드렸더니 콧방귀를 뀌셨던 분들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고 함께 은빛대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분들이 새로 오셔서 정말 멋지게 2019년 5월 달에 은빛대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가가호 은빛대학교. 그래서 은빛대학교에서 산수교실을 담당하고 실장님에게 한글교 담당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이렇게 교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60을 넘어서 이제는 제 인생을 꿈을 가꾸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꿈을 가꾸는 사람.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가 꿈을 심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꿈을 가꾸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시니어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시니어 프로젝트 디벨롭 시니어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주는 개발자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런 소망으로 제가 제 닉네임을 하트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쭉 갖고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시니어 피드로 제가 바꿨습니다. 제 프로필인데요. 멋진가요? 네, 멋집니다. 네, 박수. 찍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뭐예요, 직함이? 기획이사까지 됐어요.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해마다 제 자리는 바꿔졌어요. 제가 바꾸려고 막 애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꿈을 쫓아서 꿈을 가꾸면서 꿈을 심으면서 그래봤더니 제 위치가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천천히 기획부장이다가 기획이사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꿈을 가꾸는 사람의 역량을 키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행복하고 당당한 삶의 지혜, 품격 있는 삶. 제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품격이라는 두 단어에 정말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저희 더해봄 노인복지센터의 슬로건이 품격 있는 노후거든. 품격 있는 노후, 즐거운 인생.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품격이란 무엇인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품격인가? 내 삶의 품격은 무엇인가? 그러면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서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도전을 받는 귀한 이 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면서요, 본의 아니게 항상 뭔가를 정의하는 걸, 데피니션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넘버, 숫자란 무엇인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지도할 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선생님, 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수학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감히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얘야, 수학이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란다. 왜? 복잡한 문제라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것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생각해 줬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품격, 영어로 dignity, class.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람된 바탕과 성품이 품격이래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된 바탕과 성품이라니,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 품격 있는 사람, 친절하고 지혜롭고 품이 있는 사람. 정말 한마디로 품격이란 무엇인가를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먼 얘기 같으면서도 너무 가까이 있는, 우리가 잡을 것 같으면서도 잡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품격. 오늘 우리는 품격에 함께 파헤치고 얘기해보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다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안정적인 결혼생활.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불행하냐? 꼭 그런 것만 아니겠죠.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 담배 피우지 않는 것. 그러면 그 담배 흡연자는 불행하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적당한 음주. 술을 적당하게 먹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래요. 적정한 체중의 유지. 내가 과체중이면 불행한 거냐? 또 그런 것만 아니겠죠. 규칙적인 운동 습관, 높은 교육 수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야 행복의 조건이라 그러는데, 시니어 PD인 정용수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단어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나갈 곳이 있었는가요? 어르신들, 오늘 할 일이 있었나요? 어르신들, 오늘 만날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갈 곳이 있었나요? 그럼 선생님, 나 더해보면 왔잖아. 할 일이 있었나요? 그럼 왜 할 일이 없어? 공부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할 일이 있잖아. 만날 사람이 있었나요? 그럼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다 만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르신은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불구스름해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 체크포인트 3가지에 동의하시면 1번 해보세요. 1번. 네. 우리 채팅방에다 1번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나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는 매일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집 대문을 나갈 곳이 있었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할 일이 있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저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 왜 품격인가? 이 어려운 품격인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은 선진국가에 해당한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100위권을 넘어가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시대, 이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화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면서 저 가슴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만남을 범죄시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과 단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품격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품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오고야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어르신들로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보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내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간 정용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들 유능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물론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생각해보는 이 한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내 삶의 품격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품격. 이 인간 정용수의 삶의 품격,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품격,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나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나와 내 주변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진심을 다하는 삶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성공보다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은 저는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남은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위대한 하나의 한 가지의 만남은 우리 인생 디자인학교의 만남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생 디자인학교 단톡방을 왜 들어가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날짜도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 들어가게 됐는지. 5월인가 6월인가 어느 날 카카오톡방에 함께라서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 디자인학교. 뭐야? 인생을 디자인한다고? 이런 것도 있나? 하고 들어가서 내가 처음으로 받은 교육은 한만정 교장선생님이 진행하는 기적 같은 삶을 감사로 이루는 기감동프, 이 감사로 이루는 같은 동반자의 프로젝트인 기감동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감동프를 배우면서 항상 저는 꾸준히 감사 일기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1월 16일 제 감사 드러내기가 175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끝나고 하루에 무려 욕심산할 때 10가지의 감사를 찾는 거예요. 10가지. 감사하기를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0년도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전라남도 순천에서 귀양에서 작은 노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수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품격이 어쩌고 저쩌고 행복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통한 기적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를 좋아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품격 있는 삶의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이 삶의 준비라는 내용을 보시면 이미 품격 있는 삶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니어 PD인 정용수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삶의 준비는 우리 어머님을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을 봤을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많이 아플까? 그렇게 아프도록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들은,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은 100살까지 살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60, 70대면 다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70대도 젊다 그래요. 80대는 한창 일할 나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고 준비했었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제가 꿈을 심어줍니다. 혹시 선생님들에게 잠시 후에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르신, 선생님들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란 친구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됐어요. 꿈꾸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선생님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시니어 PD 정용수가 말씀드리는 품격 있는 삶의 준비를 위해서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1등, 공부 1등의 마음이었거든요. 뭐든지 1등 해야 되겠다. 돈도 1등으로 잘 벌어야겠다. 내가 누구보다 1등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부족했어요. 섬기며 나눈다는 마음.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 나이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 나이가 되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열어가는 이 시대에 보니까 섬기고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의 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휴무일이에요. 이 노인복지센터는 일요일 말고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더해보면 주일은 휴무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토요일 순번제로 저 휴무일인데 잠깐 여천에 있는 제 아내의 친구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내 친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의 친구에게 저 누구씨 꿈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누구라 만나면 꿈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대의 꿈은 뭔가요? 선생님 꿈은 뭐죠? 얘야, 너 꿈은 뭐니? 꿈을 자주 물어봐요. 왜냐하면 꿈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겪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수씨, 저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인데. 아, 그래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하고 동갑인데 벌써 뇌건강제를 먹어요. 치매약을 먹습니다. 건강검진에 갔더니 깜빡깜빡 잊어서 체크를 하러 갔더니 약을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감사, 이 두 마디만 외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85세, 90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선생님 미쳤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꿈을 꿔? 말 같지 않은 소리 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꿈을 꾸며 살아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이 꿈이나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 꿈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얘기했습니다. 제 꿈을 얘기하면서 어르신들 혹시 저하고 똑같은 꿈을 꾸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서 제 꿈을 얘기했어요. 이 정용수 선생님의 꿈은 사랑하며 살다가 편하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다가 편하게 가는 것.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네.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지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가 평안하게 본인도 가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가 평안하게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어르신 이게 할 일이에요. 그리고 2가지씩 미션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 가지 미션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2번째로 할 일은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게 좋긴 좋은데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어르신 그것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저희 더해봄 노인복지센터는 아침에 만나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어느 어르신이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전화가 와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래 제 얘기가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예요. 자녀가. 엄마 어떻게 잘 계셨죠? 그랬더니 잠깐만이 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이 생각이 났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전화를 대고 울었답니다. 전화대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들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즐기는 제2의 인생을 누리는 거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힘듭니다.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다 힘들어요. 이럴 때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딸아. 세상에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사랑만큼은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제가 책에 나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품격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품자만 들어가도 제가 책을 사봅니다. 말의 품격, 행동의 품격, 인간의 품격, 품격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나는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품격이 살고 싶어서 내 욕심이에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시점을 더 늘리고 싶어서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될 거지만 내가 70에 갈 것을 80에 들어가게 80에 갈 것을 90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주도적인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품격을 배우고 싶어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품격이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다르대. 좀 달리 말하면 사면의식이 다르대.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의 사명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저도 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가슴에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언하래요. 선언해. 다 드러내래. 밝혀내래. 누가 그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만년 교장선생님 그러래요. 사명 혼자 갖지 말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SNS에 부끄럽지 않게 제 사명을 드러냈습니다.
사명 선언서로 제 사명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품격이 있는 사람은 독서량부터 다르대요. 마치 내 모든 삶이 걸린 것처럼 많이 읽으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시간으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의 독서량부터 다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시련도 선물이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4번의 실패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제 전공은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연구소로 취업을 했는데 연구소장님과 대화 중에 저희 아버님을 모독하는 발언 때문에 제가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 박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었냐고 자동차 정비공장을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다가 너무 방대하게 내가 헛꿈을 꿔서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는 게 카페를 했습니다. 만화 카페라고요. 만화 독서실 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시학원에 총괄 원장을 하면서 그것은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이게 사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를 찾자는 생각으로 귀향을 해서 지금은 어르신들에게 꿈을 가꾸는 일을 하면서 내 시련이 남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삶이 콘텐츠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망해본 사람, 아픔을 겪어본 사람에게 그때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코칭해 줄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품격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안돼요. 참을성이 강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허용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건 다 유명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에 어록을 이분이 발췌해 놓은 거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저는 가장 중요한 7번째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혹시 선생님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유망 직종이 이 직종이 뜨겠다 이렇게 설교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직종이 있지만 모든 직종을 딱 2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다리가 떨리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슴이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품격 있는 삶의 제 시간을 마치고 나서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슴이 떨리는 일인지 다리가 떨리는 일인지. 다리가 떨리는 일이면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다리가 떨리는 일이란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먹고 살라니까 죽게 아니면 살게 해야 되는 일. 인생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떨리는 일은 사활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떨리는 일을 60이 넘어서야 찾게 됐어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제 어머니에게 못간 효심, 우리 어머니에게 기회를,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야. 저분들에게 살아있는 맛, 살만한 세상을 심어주고 싶어. 뭔가 즐거운 삶을 누리고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 사랑에 빠진 품격인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다 된 거라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하고 더 멋지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이름내고 민감하고 내가 최고의 명당사고 이렇게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인생 디자인학교의 인디TV 43회차에 들어와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이미 제가 보기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삶에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이 필요해야 돼요. 세 가지 정. 조용필 씨가 불렀죠. 정이란 무엇인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그 정도 정이지만 삼정, 단정하고 긍정하고 열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용모를 단정하게 봐야 돼요. 제 용모가 지금 제 유니폼입니다. 괜찮아 보인가요? 저희 더해봄 노인복지센터의 유니폼이에요. 이게 더해봄 이니셜입니다. 더해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열정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과 감사.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정, 긍정, 열정. 이제 품격 있는 삶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올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간을 밀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품격 있는 삶으로 살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돼. 나는 내 스스로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세 번째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삶으로 살자. 사실 저희가 이번 달 말 다음 주 중순이면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라는 걸 설립하게 됩니다. 약간의 어폐가 있는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해봄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을 필요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법이고요.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는 돌봄을 받기 전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한 코칭해주는. 그래서 저희는 감히 인생 디자인 학교와 이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와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강의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껏 외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곳. 제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언젠가 곧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열정 어린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로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품격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가 은나노입니다. 은나노. 혹시 아세요? 은나노? 은나노.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의 슬로건이라 아직은 밝히지 말라고 대표님 그러시는데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퇴 없는 나의 노후를 만들어드리는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 우리 함께 하면서 멋진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2021년도부터 쭉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멋진가요? 네, 멋지십니다. 신약 금용수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오늘 품격 있는 삶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배움과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새해가 벌써 15일이 지났네요. 이 신축년 새해에는 준비하는 당당함으로
항상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품격 있는 삶을 누리면서 배움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철학자도 아니고요. 필드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배웁니다. 20년 후에 나의 모습, 얼마 후에 나의 모습인데 그때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 나는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마음껏 외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디자인학교 너무 멋지잖아요. 함께라서 행복하대요. 그리고 제가 우리 1월 달부터는 독서 포럼을 우리 한만정 교장님 하셨는데 생각관리의 힘이라는 독서 포럼을 저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면서 새로운 또 인생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긴 시간인데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짧지만 이 보잘것없는 시니어 PD라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싶은, 희망과 기쁨을 드리고 싶은 작은 욕심이 있는 사람, 저기 남도 끝자락에 있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정용수 강사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브라보. 자, 음소거 다 열으시고 좀 힘껏 박수 좀 쳐주세요. 완전 음소거 다 감동이에요. 열으시고.